지난 시간에는 우리 체인지 클라이밋 분석하는 거에 대한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SWOT 애널리시스라든지요, 또 퓨처리스틱, 또 매크로 컨텍스트 분석이라든지 또 어세스먼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클린턴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교수님은 그 체인지 클라이밋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면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숙제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챕터 4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렇게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 인트로덕션 부분에 우리가 이 변화를 계획할 때 처음에 now situation을 나래티브를 만들었는데 그냥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재의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What are the major factors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may enhance or block the change in thrust we are envisioning? Which of these are crucial to our change thrust?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now 팩터들이 쓴 것처럼요 할 때 다룬 것처럼 그 팩터들이 있는데 그 팩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체인지,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체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팩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팩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What are there macro contextual factors which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change dynamics?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변화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 매크로 컨텍스트, 어떤 전체 환경적인 그러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매크로 컨텍스트, 우리 변화를 생각할 때는 매크로 컨텍스트,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러한 전체 환경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요. 자, 세 번째는 What are the opportunities that are present in our now situation? 그 opportunity,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변화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그 SWOT 애널리시스를 말씀드리면서 조직 내부와 환경적인 걸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장점과 기회, 또 단점과 그 위협 그렇게 살펴본다 그랬는데 이제 클린턴 교수님 여기서 그냥 장점과 기회를 합쳐서 opportunity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ow situation에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어떤 기회적인 좋은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What are the problems in the now situation? Now situation에서 지금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problem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How does the system work? What are its major parts, formal and informal?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the various time analysis paradigms? 그 타임 분석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조직이 지금 조직의 발전과 성장 단계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그 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자체의 그냥 히스토리를 리니어하게 쭉 직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스트럭처럴 타임라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조직의 그 성장 발전 단계를 평가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주로 이제 여기에서 챕터 4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하나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그 컨텍스추얼, 매크로 컨텍스추얼 팩터를 생각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챕터 4의 제 5페이지, 4-5페이지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매크로 컨텍스추얼 팩터가 뭔가 우리가 변화를 우리 조직 사역의 변화를 생각하는 데 있어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우리의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macro contextual factors refers to trends or external pressures from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 of the organization that enhance or de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nge. 그 조직과 그 사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만한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향이죠. 세상이 요새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변해가는 데 있어서 현재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 사회가 지구촌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 미래 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우리가 퓨처리스트 학자, 미래 학자들의 얘기를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죠. 뭐 미래 학자들의 얘기가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미래학이라는 것은 언제 현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이제 큰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의 큰 흐름을 읽고 방향을 읽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클린턴 교수님도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 있죠. 또 네이스빗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 있고요. 또 교회에 관련한, 기독교 신앙에 관련한 미래학자로 스나이더 앤 러니언의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대체적으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갈 거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이제 뭐 8가지 혹은 10가지 이렇게 이분들이 그 앞으로 변해갈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사실 이분들이 쓴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이죠.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알려진 그러한 책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책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견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직의 변화를, 사역의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지금은 이제 이런 미래학자의 얘기도 너무나 우리는 그분들보다도 더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죠. 뭐 어떤 예외적인 한두 개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는 아마 신학적으로도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리는 이러한 지금 그런 변화를, 우리가 급변하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도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지금 있는 와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또 포스트 플로이드 시대에 우리 사회의 모습, 또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러한 좋은 글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또 특별히 교회에 연관해서, 사역에 연관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자료를 참조를 하면서 우리 미래 사회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면들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4-5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Study the comparative listing of suggested trends to see, first of all, if any of these trends actually impact the immediate working environment of your organization. 지금 우리가 교회나 우리 사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점을 지적해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정리해보고 그거에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use any Lewin's force field. Lewin's force field는 우리가 변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변화에 관해서 그것을 변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한쪽에 그리고, 하나는 그 변화를 반대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그려서 대치시켜서 이게
좀 더 문화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레윈의 그 변화 이론이고 또 폴스 필드 테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변화를 촉진하는지 또 어떤 요소들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화살표로 또 이게 크기로 표시하는 그러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Project your change situation into the future than a situation using future perfect thinking in order to assess the macro contextual factor.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미리 가서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좀 변화의 우리의 추진의 방향을 적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소셜 시츄에이션의 변화, 또 폴리티컬 시츄에이션의 변화, 이코노믹 그런 좀 모든 면에 있어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우리 사역과 우리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 매크로 컨텍스추얼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재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퍼추니티 그 어널리시스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가이드라인 for opportunity analysis가 있는데요. 그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opportunities analysis refers to the identification of strengths and potential advantages in the organization which may provide a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your change thrust. 그러니까는 체인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strength, 여기서 어떤 조직 내부, 스와처럼 조직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그 오르게니제이션에서의 어떤 그 strength, 좋은 점과 potential advantage, 어떤 그 장점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식으로 어프로치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고쳐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점에서 어프로치를 변화에 대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는 ask the change participants what they think are strengths in the system. 사람들로 하여금 체인지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기관의 장점, 우리 사역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고요. 또 ask the change participants what they think are potential opportunities in the system. 우리 조직에 그러한 잠재적인 어떤 기회,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요. Recognize that what may appear to be a problem in the surface may, in the reality, indicate the underlying threat.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문제점이라는 것도 가만히 아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든지 어떤 사실 장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 your study of the linear history of the organization, you should carefully note any strength. A history of coping with change is a strength. Resiliency of bouncing back after adversity is a strength. 우리가 좀 이따 우리 히스토리 어널리시스를 하는데요. 우리 조직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쭉 시간 성장으로 그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토리를 정리할 때 우리가 강조점을 줘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히스토리에 나타난 우리 조직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히스토리에는 그 조직의 사역의 장점이 거기에서 찾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역이 혹은 그 조직이 역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체인지를 어떻게 잘 해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사역이 그 변화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런 것들을 잘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some opportunities may come from external pressures. The 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m is a strength. 저는 이거 사역 외부적인 것에서 어떤 그 사역의 어떤 압박이 가해지는 것, 그런 것 속에서도 또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역의 내부보다는 좀 외부적인 것에서도 그런 어퍼추니티를 찾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with other similar organizations may reveal potential strengths or opportunity that would not be seen through internal analysis don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만 돌아다 보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비슷한 다른 사역들,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신학교 이런 데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들을 우리가 또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identification of the felt needs usually points to potential opportunity.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felt need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반응해서 미니스트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기회, 또 내부 외부의 어떤 그런 좋은 점, 또 문제인 것 같지만 좋은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바로 우리가 비전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의 좋은 어떤 잠재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4-7페이지, 4-8페이지, 4-9, 10, 11페이지, 12페이지에 쭉 보면은 그 여러 분들이 전 자기네들의 그 opportunity를 분석해놓은 또 자기네들의 장점을 분석해놓은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해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비전을 잘 세우고 비전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problem analysis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사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또 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4-13페이지의 description을 보면은 problem analysis refers to the change agent's identification of points of pressure for change and evaluation of them in light of change potential. 그러니까는 체인지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하는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전 체인지 해나간다는 전 그러한 것이 바로 프로블럼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프로블럼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거기 또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첫 번째 보면 ask change participants what are the major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그래서 그 우리 조직의 또 사역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remember that problems vary all the way from surface symptoms down to root causes. Make a list of the surface symptoms but prove for causes for deeper problems.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현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건 보면 그 아래 바탕에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surface 레벨로 문제도 보여야 되지만은 그 바탕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problem analysis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problem analysis 보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또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까 그 opportunity에 그 분석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look for macro contextual factors that lie behind the problem.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surface problem의 그 배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배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contextual한 이슈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 use basic criterion questions to help you assess problems and their importance to your change situation. 그래서 이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Does an objective analysis of facts confirm the problem as you originally got in from some particular participant? No presentation of data is without its biased viewpoint. 이제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조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장점에도 opportunity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가진 생각도 물론 거기에 truth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좀 왜곡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게 진짜 문제라는 factual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장점이고 기회라는 factual 데이터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그러한 우리가 처방과 또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even if the analysis is reasonable, is the problem useful in helping you understand what change plans or solutions you will work toward? 뭐 프로블럼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뭐 이게 좋다고 이게 정확한 것이라 그래도 그게 실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f the problem were solved, what would be changed system look like?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했을 때 해결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 4-14, 15, 16 이 세 페이지에 걸쳐서 17페이지까지 걸쳐서 여러 가지 또 프로블럼 어널리시스 하고 그 프로블럼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를 분석할 때 컨텍스추얼 또 futuristic perspective 그다음에 뭐 SWOT 혹은 problem opportunity analysis 그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